안녕하세요. 부산 금병원 정주선 원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 말기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죠. 저희가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지만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의사가 알려준 의학 정보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시기 전에 예방해야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등산을 막 무리하게 하루 종일 한다든가 마라톤 하시고 축구 같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운동도 무릎에는 좋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약 5배, 내려올 때는 7배에서 무려 10배 정도 무릎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단 내려오는 거는 이제 근력 운동에도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중만 많이 부하해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만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앉을 때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양반다리 한다든가 무릎을 꿇는다거나 쪼그리고 한다든가 절을 많이 하는 것도 무릎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죠. 앉을 때도 의자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의자에 바른 자세를 앉는다든가 집에서도 소파, 식탁, 좌변기,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 바닥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양반다리라든가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레질 같은 것도 엎드려서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서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걷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연골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혹은 연골판이 찢어진 분들, 그런 분들은 걷기 운동도 안 하시는 것이 무릎을 더 오래 쓰는 비결입니다. 줄넘기 같은 운동도 무릎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어 좋지 않고요. 오래 서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같이 이렇게 극악하게 제동을 한다든가 방향 전환을 한다든가 급 출발을 해야 되는 구기 종목도 퇴행성 관절염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 주위에 근육량이 많아지면 무릎으로 가는 압력이 감소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릎 주위에 근육을 키우고 무릎 자체에 압력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은데요. 그 중에 자전거를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얼마나 부하를 줘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1시간 정도 하는 게 좋으니까 1시간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하중을, 부하를 주는 게 좋고요. 또 실외 자전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외 자전거는 이제 날이 춥고 덥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덥고 눈 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타는 게 좋고요. TV에 보면 산악 자전거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또 너무 무리해서 멀리까지 다녀오시는데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으로서 참 좋은 운동이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수영이 참 좋은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하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죠. 수영 중에서도 자유형, 배영, 접영은 다 좋습니다만은 평영은 무릎을 외반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 아쿠아로빅 있죠? 그런 운동도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물속에서 걷는 거는 체중을 부하지 않기 때문에 하중을 받지 않아서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가셔도 또 자전거를 탄다든가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스장에서는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이라든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그런 운동이 좋고요. 하지만 스쿼트 같은 거는 체중을 많이 부하하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체중을 줄이시는 것도 좋죠. 다이어트를 하시면 무릎으로 가는 압력이 감소해서 좋습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무려 5kg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반대로 체중을 줄이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죠. 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하지의 정렬은 0에서 2도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5도 이상 오다리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다리가 되면 바깥쪽은 하중을 안 받고 안쪽만 하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생깁니다. 이 내반 오다리는 내반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섰을 때 무릎이 딱 붙지 않고 벌어지는 걸 말합니다. 오다리가 되면 무릎 안쪽에만 하중이 집중돼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차가 출고가 됐는데 축이 딱 맞아야 되는데 축이 틀어진 거죠. 그러면 내려가 있는 쪽 바퀴만 빨리 마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똑바로 맞춰주는 게 좋은데 5도 이상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내반슬, 즉 오다리가 있다면 오다리 교정 수술, 즉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다리를 똑바로 필 수가 있습니다. 오다리가 되면 체중이 다 무릎의 안쪽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엑스에서 보면 다른 관절은 다 관절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무릎 안쪽의 관절 간격이 굉장히 좁죠.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안쪽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오다리 교정술, 즉 근위 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다리의 축이 똑바로 된 걸 볼 수가 있죠. 완전히 하중이 무릎 안쪽에 있다가 무릎 가운데로 이동시켜주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통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늦추고, 네, 환자분도 굉장히 통증도 좋아지시고 일상생활 하는 데도 좋아지시고 최근에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오는 관절염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